안녕하세요. 사연 라이브 방송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남자입니다. 현재 저는 허름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타 손맛 하나로 집도 마련하고 아들도 벌어먹여 공부까지 시키고 했습니다. 제 팔자가 사나운 건지 아내 일찍 앞세워 보이고 사이에 아들 둘 있었는데 그것마저 하나도 아기 때 몹쓸 병으로 먼저 보냈고 남은 외아들 하나 금이야 오기야 아끼면서 키웠습니다. 제 아들은 어릴 적 어머니와 동생을 먼저 보낸 제 심정을 알고 어린애들이 부릴 법한 그 흔한 투정 한번 부린 적이 없는 말 잘 듣는 효자 아들이었어요. 곁에서 재혼의 유혹도 많았지만 세상 흉흉한데 혹여나 내 앞에서 아양 떨고 뒤에서 아들 홀대하는 못된 여자 만날까봐 내 새끼 구박받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까요? 그때 제 여동생이 가져온 여자 사진들을 보지도 않고 물리자 이 모습을 본 아들은 지 고모가 간 뒤 저녁을 차리려는 제 뒤를 가만히 안더니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요. 아빠만 왜 자식 걱정해요? 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재혼도 잘하는데 왜 아빠만 그러냐고요. 난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그러지 말아요. 라고 기특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내 새끼 언제 이렇게 훌쩍 커버렸나 싶어 어느새 촉촉하게 눈시울이 붉어진 내 아들을 품 안에 안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빠는 너밖에 없어. 아빠 재혼할 때 하더라도 너 어른 되고 살길 마련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쓸데없는 엄마 걱정 말고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해서 잘 살면 그걸로 아빠는 됐다. 라며 제 소중한 아들을 꼭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내 눈에 눈물 빼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안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은 몇 배나 더하며 제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보고 싶었던 목숨 같은 아들이었어요. 학교 다닐 땐 모범생으로서 탈 수 있는 상은 죄스러웠고 서울의 대학을 졸업한 후 안정적인 직장을 갖겠다며 하고 싶은 것 다 포기하고 7급 공무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제게 생활비 꼬박꼬박 붙여주려고 처음에 1년 정도는 직장을 다니면서 했는데 영 안 되겠던지 여태 벌어놓은 돈을 제게 몽땅 맡긴 후 노량진에 공부하러 들어갔죠. 아들은 제게 반갑시며 학원비며 필요한 돈을 다 썼고 나머지는 저 편히 쓰라고 하는데 제가 아들이 피땀 흘린 돈을 어떻게 막 쓰겠어요. 살뜰하게 모은 뒤 나중에 장가갈 때 쓰려고 오히려 제가 번 돈으로 아들 고시 공부를 지원했습니다. 홀로 공부하는 게 걱정되어서 간간히 가 아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주었지만 갈 때마다 항상 청결하고 깔끔한 게 그곳에서 저는 어쩐지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냉장고에 반찬들도 그득그득 차 있는 걸 몇 개 꺼내 먹어보니 꽤 숙련된 맛이었습니다. 궁금한 게 투성이었지만 행여 신경 쓸까봐 편히 못 물었어요. 아들은 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미적미적 거리며 집에 안 가는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요 앞 시장에서 반찬들을 싸게 팔아서 넣어놓은 거예요. 청소도 제가 수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댁에 계세요. 이번엔 꼭 합격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라며 말하는데 다 큰 성인 아들 연애사에 이러쿵 저러쿵 나서기도 못해서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재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고 있었고 당시 이혼한 제 여동생이 남편비 때문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제가 여동생에게 뭐라 얘기를 하기도 전에 제 얼굴을 보고는 딱 눈치채더라고요. 동준이 여자 있지? 딱 보니 그런 모양새인데 웬만하면 오빠도 맘 좀 나요. 그 녀석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한시도 맘을 못 놓니 애도 변변한 여자 하나 못 만나잖소? 연애도 많이 해봐야지 좋은 배우자 찾지. 오빠 아들처럼 순진하면 영락없이 신부감 못 골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넌 그렇게 연애 많이 하고 고르고 골라서 이서방 같은 사람 만나서 빚도 안고 이혼했냐? 라고 하려다가 괜히 이혼한 동생 가슴에 비수 꽂는 것 같아 말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미 저 세상 간 지 엄마처럼
착하고 순한 여자 만나서 내조 잘 받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저처럼 부디 힘든 여정 겪지 않길 바라며 좋은 여자 만나길 바랬죠. 머지않아 아들은 약속대로 7급 공무원 합격 소식을 제게 전했고 저는 우리 아들 장하다며 조립맘을 풀고 얼싸안고 등을 두드려줬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을 동네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며 내 아들이라고 한껏 목소리를 드높였죠. 여동생은 또 어디서 갖고 왔는지 여자 사진 한 무더기를 가져와서 제 아들에게 골라보라며 직장 좋고 집안 좋은 반반한 여자들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하나같이 머리를 저으며 핸드폰에 어느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여자예요. 제 눈에는 고모가 가져온 사진의 여자들보다 훨씬 더 예뻐요. 사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2년 동안 고시공부 뒷바라지 해준 여자예요. 이제 합격했으니 이제 저도 결혼할까 해요. 라고 했고 저는 이미 예상했기에 크게 놀랄 것도 없었지만 제 품에 있던 아들이 떠나간다는 사실에 어쩐지 서운해져 왔습니다. 함께 목욕탕도 가고 놀러도 가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아들이 이제 어엿한 가장이 된다 하니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좋은 말로 잘 됐다며 아들의 눈을 믿고 며느리감을 데려오라 했고 아들은 좋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주말에 한 식당에서 며느리감을 제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동준 씨가 3년째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며느리로서 아버님 모시고 살면서 효도할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겉모습이 참하고 지적인 이미지였지만 어쩐지 아들보다는 성숙해 보이는 게 연상 같더라고요. 전 미안하지만 혹시 나이가 올해 몇 됐냐고 묻자 살짝 우물쭈물거리고는 대답하더라고요. 동준 씨보다 4살 정도 더 많아요. 4살이면 궁합도 안 본다고 하는데 아래 위 바뀌면 오히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잘하겠습니다, 아버님. 라고 했고 저는 옛날 사람이 그런지 요새 연상연하 커플이 유행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안 사람이 나이가 적어야 바깥 사람에게 대접하고 잘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터라 조심스럽게 생년월일까지 다 물어보았습니다. 여자는 주춤하더니 힘들게 입을 뗐고 저는 식사를 한 후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먼저 보낸 후 근처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궁합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점쟁이가 한참 점괘를 보더니만 심각한 얼굴로 부채를 탁 놓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혹여나 잘못 나온 점괘가 아니냐며 다시 한번 봐달라 해서 확인했지만 마찬가지로 안 좋게 나왔고 다른 점쟁이한테도 가봤지만 궁합 안 좋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속이 답답했고 심장이 피멍이 들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평생 힘들고 괴로울 팔자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다 미신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영 걸쩍지근한 게 애시당초 점집에 가서 궁합을 보지 말았어야 한다며 스스로를 탓했지만 근심 걱정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 여자네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했고 저는 찜찜한 맘에 아들을 다시 한번 말렸어요. 동준아, 우리 결혼 한번 다시 생각해보질 않겠니? 용하다는 점집 몇 군데 찾아갔는데 니들 둘이 그렇게 궁합이 안 좋다더구나. 내 안사람 될 여자가 기가 너무 세다면서 평생 네가 피눈물 흘리고 살 팔자라고 하더라. 아버지 말 듣고 우리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했지만 아들은 저를 애틋하게 보며 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절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가 생각한 만큼 어린애 아니에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제 선택에 비록 후회할 망정 상처도 감수하고 책임 또한 질 줄도 알아야죠. 저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나약하게 크지 않았어요. 저 믿고 제 인생 제가 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며 말했고 아들의 결정에 저는 끝내는 허락하고 며느리감 될 사돈들이랑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거슬려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몇 번이나 고쳐먹기로 하고 예비 며느리를 받아들이기로 했죠. 결국 둘은 결혼했고 며느리가 저를 모시고 싶다는 뜻을 받아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를 다니다가 곧 애가 들어서서 그만둔 후 잠깐이라도 제 식당 일을 돕기로 했는데
그것도 입덧 때문에 여의치 않아 있는 손님마저 내칠 것 같아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빌붙어 있는 여동생은 며느리 탐탁차나 하는 제 마음을 알고선 혀를 끌끌 차는데 오빠 그쯤 하면 이제 됐어요. 아, 며느리 저렇게 잘하는데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이오?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그러는 것 아니오. 욕심 좀 버려요. 라며 핀잔까지 주는데 그만큼 며느리는 제 우려와는 다르게 아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내조 잘하고 깍듯했습니다. 입덧에도 불구하고 삼시세끼 저와 아들을 위해서 진수성찬으로 차렸고 태어날 우리 손자를 위해서 태교에도 집중했고요. 며느리가 항상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니 점차 제 마음은 열렸고 어느 순간부터 궁합 따위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착한 며느리에게 늘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살았고 며느리도 항상 제게 고맙다고 말하며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가화만 사성이라고 아들 역시 지처와 제 사이가 좋으니 진심으로 행복해 하더라고요. 네, 적어도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진 우린 완벽하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 볼 예정일을 며칠 남기고 장사가 유난히 잘 됐던 그날 재료가 일찍 소진되어 예기치 못하게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여동생은 일찍 퇴근해서 좋다며 룰루랄라 남자친구 만나러 데이트를 가서 저 혼자 집에 오게 되었죠. 집 근처에 다다라서 막 들어가려 할 때 앙칼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녀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 무슨 일인가 싶어 흘끗 보았는데 그런데 저 익숙한 뒤태의 임산부 복은 며느리가 임신 초기 때 아들과 제가 서프라이즈 선물로 백화점에서 고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도 심상치 않고 뭔가 이상한 낌새가 들어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엿듣게 되었죠. 며느리는 나와 내 아들 앞에서와는 다르게 표독스럽고 요사스러운 모양새로 맞은편의 남자에게 쏘아붙이더군요. 제발 그쯤 해. 그만큼 돈 대줬으면 됐지 어쩌라는 건데. 다신 여기 오지 마. 행여 남편이나 깐깐한 노인네한테 들키면 나도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까지도 다 끝나. 네가 원하는 게 정말 그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심장이 두근두근 떨렸습니다. 저 여자는 내가 여태껏 봐왔던 며느리랑은 확실하게 달랐어요. 삐딱하게 서며 이성을 잃은 듯 악에 받쳐 소리를 치는데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건들거리며 툭툭 며느리 어깨를 친 후 내일까지 당장 1,000만 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뱃속에 있는 친부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며 저는 그 상황에서도 휴대폰 녹음을 켜 그들의 천인공노할 말들을 녹음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껏 애지중지 며느리 뱃속에서 키웠던 손주가 실은 저 남자의 악이란 뜻인데 저 천하의 벼락맞아도 시원찮을 것. 평생 아들 키우며 욕과는 담쌓고 있었던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욕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남자와의 대화가 끝난 후 1,000만 원을 그 남자에게 준다는 대화를 끝으로 며느리는 제 쪽으로 걸어왔고 저는 얼른 몸을 다시 숨겼더랬죠. 며느리가 제 눈에서 사라진 뒤 저는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절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하늘인 울음을 끝없이 토해냈습니다. 궁합은 실로 과학이더라고요. 악독한 며느리의 정체를 알게 된 저는 이를 어떻게 아들에게 알려야 할까 했지만 하루빨리 아빠가 되길 바라며 아내를 아끼는 모습을 보이는 귀한 내 새끼 눈에 눈물 지을 것 같아 차마 알릴 수가 없었죠. 제 눈앞에서 너무나도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며느리를 보자니 참으로 가증스럽게 느껴져서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몸져 알아누워야만 했습니다. 제가 잠시 중식당을 문 닫고 집에만 있으니 며느리는 어쩔 줄 모르며 부쩍 외출이 잦아지더라고요. 다시 그 남자를 만날 것 같아서 뒤를 밟았으나 단순히 그냥 외출이었고 좀처럼 증거를 찾지 못하다가 기어코 그 아이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우리 아들 당신 덕분에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 드디어 나도 아빠가 되다니. 아버지, 저도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 역시 제 아들에게 멋진 아버지가 되도록 할게요. 아가, 내가 네 아빠야.
우리 아들.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이름 지어주신 거 언제쯤 나와요? 아들은 아들을 아는 게 벅찬 듯 끔찍하게 위하면서 제게 아들 이름을 말했는데 이미 온갖 정남이가 떨어진 저는 애써 티내지 않으려고 며느리에게 던졌습니다. 그냥 나보다는 장명소가 낫겠구나. 아니면 며느리가 원하는 이름을 짓던지. 그것도 아니면 애 이름 지어줄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겠고 라고 뼈있는 말을 던지니 아들은 미처 눈치 못 챘는데도 며느리는 제 말을 단박에 알아듣고 얼굴빛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들이 잠시 중요한 전화를 받겠다며 자리를 떴고 고약한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몇 초도 실어 나가려던 찰나 며느리가 절 붙잡더군요. 하며 절 은근히 떠보는데 아버님, 혹시 제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부터 제게 언짢으신 게 있는 것 같으셔서 손주도 한 번 안 안아주시고 뭐 걸리는 게 있으세요? 뭐 걸리는 게 있어서라. 천벌을 받을 것이 감히 시아버지를 농락하다니.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걸 아들 하나 보고 간신히 삼킨 후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며 바늘방석 같은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병실을 나오니 아들이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 아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자식 봤다고 여지없이 좋은 얼굴로 자랑을 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저를 처음 낳았을 때 너무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내가 아는 이들에게 모두 자랑하며 내 아들의 탄생을 축하받으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내 아들을 갖고 논 독한 것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분을 삭히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것이 남의 아이를 데리고 멀쩡하게 사람들 속여가며 하하호호 웃을 텐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 꼴을 어찌 볼지 모르겠더이다. 그렇다고 아들한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인지라 저는 골머리를 쌓안고 드러눕게 되었죠. 그렇지만 별 도리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그릇된 증거를 갖고 있어도 아들이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할 줄 알기에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며느리는 그 일만 없었다면 정말 감쪽같이 아들에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현모양처 역할을 부족함 없이는 해줬으니까요. 제가 이름을 안 지어줘서 아들이 키우는 아이는 결국 장명소에서 이름을 져줬고 아들 며느리는 제가 손주를 멀리하자 이상한 듯 연유를 물었지만 저는 대답을 회피하고는 같이 사는 것조차 고통이어서 그 이후로 서둘러 분가를 시켰습니다. 내 입으로 진실을 말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안 보는 게 저한테 좋을 것 같았죠. 가급적 추석 명절 때도 오지 말라고 했고 아들이 보고 싶을 때는 제가 직접 아들네 회사 근처로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아들과 편안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자 아들에게 연락이 온 며느리에게 나랑 같이 있다는 거 얘기 말라고 쉬쉬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아들은 눈치채고 다른 변명을 했고 제게 대체 왜 그렇게 안 사람을 싫어하냐고 말했죠. 수만 번 말하려다가 목에 삼키는 게 몇 년이었고 며느리는 기어코 제 중식당에 직접 그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이 대체 뭘 알고 제게 그러시는 줄 모르겠지만 기왕 절 안 보시려면 티는 되도록 내지 말아주세요. 아버님 아드님이 절 너무 사랑해서 아버님 뜻대로는 쉽게 되지 않을 테니깐요. 아버님의 금쪽 같은 아들 불행하고 싶지 않으면 입조심하세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요. 라며 못된 것이 제게 건방지게 훈수까지 두는데 눈이 뒤집혀 당장에라도 머리채라도 잡고 흔들어 놓고 싶었지만 여동생이 있어서 꾸역꾸역 삼키는 바람에 절로 구역질까지 났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몇 년간 살았는데 그런데 정말로 기가 막힌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여동생이 맨발로 제게 달려와 가쁜 숨을 내쉬고 얘기하는데 오빠, 얼른 병원에 가봐요. 지금 애들 큰일 났대요.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사경을 헤매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맨발로 정신 못 차리고 바로 택시를 잡아타 아들이 입원하고 있다던 병원으로 갔고 대강 얘기를 듣자니 하늘조차 천인공노할 것에 노했는지 환한 대낮에 집으로 돌아오려던 찰나 아들과 며느리와 어린아기가 고속도로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났다 합니다. 아기에게 줄 간식을 챙기느라 사고 당시 미처 안전벨트를 못한 며느리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그만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던 겁니다. 아들과 카시트에 있던 아기 역시 차의 충격을 못 이기고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어서 그나마 하늘이 도운 것이었는데 아들은 먼저 간지 철을 보며 자신과 아이만 남겨놓고 먼저 가면 어쩌냐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의 심판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물론 저도 며느리가 밉기는 하지만 이렇게 황망하게 남겨놓고 가길 바랬던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의 애를 우리 아들에게 떠넘겨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면 어쩌란 말입니까? 끝까지 이기적인 아이더군요. 게다가 며느리 장례식장에 친정부모님이란 사람들이 안 오고 관계없던 친척들 몇만 오니 아들이 그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실은 아내 부모님께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새가정 때문에 오실 상황이 못 되어서 아내가 대행업체에서 사람을 데려와 친정 부모님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아버진 다 이해해 줄 거라고 했는데도 그게 또 그런 게 아니라며 부모 때문에 평가받고 싶지 않고 저와 정말 잘 살아보고 싶다며 고집을 피웠는데 바보같이 아버지가 엄마를 먼저 보낸 심정이 이렇게 아픈 건지 몰랐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그 아이를 위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고 아이를 품에 꼭 안고는 슬퍼했습니다. 예전 제가 아내를 잃고 아들을 안았던 흡사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더 뭐라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널 배신한 그깟 여자 때문에 제발 울지 말라는 얘기도 못했고 사실은 네가 안고 있는 애는 네 애가 아니다라는 진실도 말 못했습니다. 이대로 아들이 먼저 알기 전까진 내가 나설 일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보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혈액형은 아들에게서 나올 법한 게 나왔더라고요. 며느리를 많이 닮아 있어 그저 엄마 많이 닮은 아들이겠거려니 여기며 제가 아들에게 그랬듯 바보 같은 녀석이 좋은 여자 눈앞에서 다 마다한 채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전 아들이 아이에게 하는 것을 보며 정말로 핏줄이 당겨서 그런 건지 만에 하나 혹여 정말로 제 손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건만 안타깝게도 제 바람과는 다른 결과였더라고요. 괘씸한 것이라고 또 한 번 욕이 튀어나왔지만 생때 같은 자기 자식 남의 품에 놓고 떠나야만 했던 심정 생각하면 그것도 안쓰럽긴 했습니다. 친정부모도 없고 개차반 같은 친부 행방도 찾을 길 없으니 아이는 우리가 거두질 않는다면 영락없이 고아원에 가야만 했을 테니깐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절 할아버지라며 따르고 지 아빠 사랑받으며 웃으며 살고 있는데 성질나게도 그 웃음이 어릴 적 제 아들 미소와 닮아 보일 정도로 예뻐 죄 없는 어린아이 상처받게 하고 싶은 맘도 컸습니다. 그 누구도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많은 분들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끝까지 아들이 지 아들 녀석과 살겠다고 한다면 끝내는 밝혀야만 했던 비극적인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지만 다행히 우리 아들은 직장 내에서 저 좋다는 5살 어린 여자와 연애 중이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올 것 같네요. 이것조차 제 자식을 잘 봐달라는 먼저 간 며느리의 무언의 바람이었던 건지 기꺼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받아들이기로 했죠. 어차피 이미 제 자식이라고 믿은 아이에게 유전자 검사를 보통 따로 하는 일은 드무니 불편한 진실은 어찌 됐건 일단은 저만 떠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부디 제 인생 행복하게 꾸려나가길 바라며 눈물 흘리는 일 없이 웃고만 살았으면 좋겠네요. 훗날 이걸로 아들에게 원망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방법이 옳든 그르든 제 판단은 아들을 사랑하는 진심에서 비롯되었단 거란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사연을 보낸 건 어찌 보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라며 부르짖은 심정이기도 하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렵고 힘든 이때 항상 여러분들도 웃는 인생 사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